오래된 곡물의 곰팡이 독소는 20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간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한 장의 가당 음료만으로도 간암 발병률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마늘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부추와 계란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을 줄이는 황금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음식이 간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 하나로도 조용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암과 지방간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간 건강을 무너뜨리는 음식과 간을 살리는 음식을 비교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 관리 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곡물입니다. 우리 집 찬장이나 창고에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이 오래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곡물이 습하거나 장기간 보관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성분인데요.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밥을 짓거나 죽을 끓여도 독소가 그대로 남아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급성간염이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한 곡물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곡물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최대한 줄이고 밀폐임기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는 달달한 음료가 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가당 음료를 한 잔만 마셔도 간암 발병률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당분이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바뀌어 지방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런 음료에는 합성 첨가물과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나 비만 위험까지 동시에 높이고 간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가당 음료를 매일 마신다면 지금부터는 따뜻한 물이나 차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음료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가공육과 패스트푸드입니다.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방부제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관과 간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빵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간에서 해독할 독성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음식은 편리해서 자주 먹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먹는다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식단을 조금씩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히려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단백 식단이나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지방간이나 간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망치는 음식 중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술인데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간이 해독하는 데에는 2일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도 간 건강에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해독 요소의 활동이 젊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술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간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손상되기 전에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간 해독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데 이 두 가지가 간 해독과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리신은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해독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라 꾸준히 섭취하면 간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 우유를 함께 사용하면 마늘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과 지방이 알리신의 흡수를 도와 간에 좋은 영향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마늘 우유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마늘 15알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익힌 후 식혀서 우유 2컵, 꿀 2큰술과 함께 갈아주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만 꾸준히 마셔도 간 건강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가 편하도록 마늘을 충분히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와 계란의 조합입니다. 부추에는 디알리설파이드라는 지용성 유황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 해독 작용을 돕고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해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란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커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지방을 분해하고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부추 1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계란 3개를 풀어둡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70% 정도 익히다가 부추와 간장 1스푼을 넣고 빠르게 볶아주세요. 불을 끈 후 참기름 1스푼을 넣어 마무리하면 맛도 좋고 간에도 좋은 부추 계란 볶음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중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빌베리 같은 베리류나 포도, 양파 같은 음식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식품들은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간 해독과 기능 개선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식품은 특별한 조리 없이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익혀서 먹으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황과 글루타티온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마늘과 함께 생강,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간 해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 채소들은 글루타치온의 생성에 필요한 황 성분을 공급하고 간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시니어분들 중 신장결석이나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채소는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사과도 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간의 피로를 줄이고 해독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이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 간을 간접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은 간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간을 살리는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하고 꾸준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간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지만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은 천천히 확실하게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간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간은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담즙이 끈적해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간의 해독작용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며 지방간으로 진행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레몬물을 아침에 마시면 해독작용을 돕고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거의 대부분 간으로 바로 들어가 중성지방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단 과자는 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달콤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지방간이나 간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간식이 땡긴다면 사과나 베리류 같은 천연 과일을 조금씩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과 장은 문맥이라는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그 독소가 그대로 간으로 가서 해독 부담을 높입니다. 채소와 해조류,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간을 간접적으로 보호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체질에 따라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간 해독 부담을 키울 수 있으니 특히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음을 피하고 간을 쉬게 하는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간에서 분해되는 동안 독성 물질을 남기기 때문에 하루 한 잔씩 마시는 습관도 간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최소 2일 이상은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주뿐 아니라 과식, 과로 모두 간에 무리를 주는 요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약 복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을 해독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데 불필요한 약을 자주 복용하면 간이 계속해서 해독 작업을 하느라 피로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간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간은 특별한 치료보다 평소의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달콤한 음료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간을 회복시키고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간을 망치는 음식과 간을 살리는 음식,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 관리 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 중에 간에 해로웠던 건 없었는지 한 번쯤 떠오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신다면 간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은 도용이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장기라고도 합니다. 평소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야 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고 오늘 영상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앞으로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릴지 오늘 알려드린 마늘우유나 부추 계란 볶음처럼 간을 살리는 한 끼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루 한 잔의 물, 단 음식 줄이기, 과로하지 않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결국 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